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추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름방학의 연장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는 기분입니다. 자, 제 책, 요거 너 영어 교과서 씹어 먹어봤니? 이 책이 지금 아주 순항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은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실 거고, 제가 그 고민의 중심에 어머님들의 답답함이 있다는 걸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배경은요, 제가 현재 전남 구례에서 아이들 둘과 함께 농촌 유학 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는 아이 둘을 데리고 작년에 여기 전남 구례로 왔어요. 서울시와 전남교육청이 같이 콜라보해서 MOU를 체결하고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하게 됐던 건데, 둘째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졸업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식 이런 거 다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뛰어놀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가볍게 왔는데, 생각보다 이곳의 생활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200% 이상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작은 시골 학교들에서 하는 공교육의 형태를 보게 되었고, 그 공교육은 정말 이것이 답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교육의 시스템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서울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요, 일단 학생 수에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서울에서는 거의 20명 또는 이제 우리 과밀 지역에서는 30명을 넘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저희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에서도 30명이 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곳 학교에서는요, 저희 큰아이 6학년 같은 경우에는 5명, 그리고 3학년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반에. 자, 한 반에 이 정도의 숫자의 아이들이 있을 때는 학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말 놀랍게도 아이들 개별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물론 공교육이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 이상 공부를 한다거나 그 이상 뭐 개별 수업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수학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수학 시간에 아이들마다 진도가 좀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한 것들을 선생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들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들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회나 이런 과학 과목 같은 경우 있죠. 국어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또는 이제 실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사실 교육과정에 다 녹아져서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서울 학교에서는 꼼꼼하게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쪼개서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건너뛴다거나 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학교에서는 그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실험이란 실험은 다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수업들도 다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시골 학교는 워낙 인원이 작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사실 모듬 활동도 있지만 짝 활동도 있고요. 여러 가지 뿔뿔이 흩어져서 하는 활동들이 있는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제 대규모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을 오히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학교가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교육과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시골 학교에서는 훨씬 더 꼼꼼하게 자세히, 그리고 학생들의 수준별로 조금은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를 주실 때도 조금 수준별로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어 교과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사실 제가 영어 교과서를 만들던 시점에는 저는 출판사의 직원이었고요. 그리고 교육부에 이거를 내서 교육과정 평가원에 이걸 제출을 해서 합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쓰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쓰여지지 않는 이유는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과밀학급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학교마다 원어민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있고, 여기 시골 학교에는 사실 원어민 선생님이 오히려 계십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어 교과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다른 교과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습하면 됩니다. 교과서를 충실히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영어 교과에 있어서만큼은 영어 교과서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파닉스 떼고 오셔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뭐 영어책 읽기 하셔야 됩니다. 뭐 학원 좀 다녀서 조금은 채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영어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패턴, 그 패턴 드릴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 초등 시기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드릴, 요것만 연습을 무한 반복으로 하셔도요, 사실 요거를 암묵기억으로 넘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What is this? It's a ball. What is this? It's a ball. What is this? It's a ball.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빠른 속도로, 속도는 계속 높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3학년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속도가 안 나와요. 굉장히 떠듬떠듬 읽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듣고 말하기를 하든 아니면 보고 읽기를 하든지 간에 속도가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속도를 좀 빠르게 연습시키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드릴, 패턴 드릴이 있다는 거를 어머님들이 인지를 하시고요. 뭐 3학년에 10개에서 12개 패턴이 있으면 학년마다 그렇게 있으면 총 3, 4, 5, 6을 하면은 48개의 패턴이 있겠죠. 그죠? 근데 48개의 패턴을 본인 학교에서 쓰는 그 교과서에는 40개에서 48개 정도의 그런 패턴 드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교과서까지 다 합친다. 우리 5종 교과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교과서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은 더 많은 패턴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습하시고 그걸 입에 굉장히 빠르게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입에 익히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어휘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기본 어휘들은 읽고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스펠링까지 다 해결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책 내면서 같이 그 브로마이드로 드린 게 800개 기본 어휘거든요. 그 800개 기본 어휘는 저희가 이제 1세까지만 제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거의 한 열흘 만에 1세가 다 소진이 돼가지고 지금 2세를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2세에도 이번에 감사의 뜻으로 2세에도 이번에 브로마이드가 나간다고 하니까요. 혹시 아직 구입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브로마이드를 겟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800개 어휘가 있어요. 그리고 책 내용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800개 어휘 플러스 숨어있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어휘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아주 자세하게 써 놓았으니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제가 그걸 영상으로도 한번 제작을 해 볼게요. 이제 어떤 어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패턴 드릴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휘 당연히 쓰기까지 연습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문 내용, 본문에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글, 단락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락글 부분을 한글로 바꾸고 또 바꾼 것을 다시 영어로 바꿔보는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읽기, 리딩 실력, 독해 실력이 되겠죠. 우리말로 바꿔보니까요. 그 우리말로 바꾼 걸 다시 영어로 바꾸기 때문에 쓰기, 영작 연습이 되면서 동시에 문법 연습까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문법 내용들 있죠. 쓰다 보면 왜 여기서는 have가 아니고 has야? 라고 하는 궁금증들, 그리고 여기는 왜 s가 붙지? es가 왜 붙지? 이런 궁금증들이 나타날 때 우리 3인칭 단수에 대해서 s나 es가 붙는다라는 문법 공식 있잖아요. 그 문법책, 자기가 갖고 있는 문법책에서 그 공식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학원에서 배우거나 인강에서 듣고 반복적으로 했던 그런 학습을 벗어나서
본인이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금해서 찾아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를 항상 영어 교과서에 두고 우리가 교과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초등 3에서 6학년 자기 학년에 해당하는 교과서가 잘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학년의 교과서 미리 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시겠다고 하면은 우리 학교에서 천재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5학년 거를 봤는데 다 알아요. 그래서 6학년 거를 미리 보고 싶으면 천재 말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그 작문 연습이나 라이팅 연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가지 뭐 패턴이라든지 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본교육 들어가면 이제 학교에서 실제로 6학년이 되면은 해당 교과서는 배울 거니까요. 다른 타 교과서를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6학년까지 마쳤어요. 그럼 이제 예비 중등 들어가기 전에 문법 공부 막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문법책 어려운 거 가지고, 어려운 거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는요, 일단 10종이 넘어요. 초등은 5종인데 중학교가 되면 10종이 넘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서 어디를 배정을 받을 거라는 게 미리 이제 예상이 되시잖아요.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 학교가 작년에 교과 도서로 어떤 거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시고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신 다음에 이 학교에선 이걸 배우는구나 하고 미리 그걸로 연습을 해보셔도 되고요. 난 이거 가서 배울 거니까 다른 출판사 걸로 한번 해볼래 라고 해서 다른 출판사를 구입하셔서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교과서는 구입하시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교과서를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자습서 또는 평가 문제집을 대신 구입하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해석이라든지 문제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 학습을 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좀 다음 단계들을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추석도 끝났고요. 본격적으로 2학기 달려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 아이들 기초 잘 챙기고 있는지부터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이렇게 농촌에서 보내보면서 많은 교육관에 대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제가 언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추석 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라이브 일정 한번 잡아보려고 해요. 책 이제 다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니까 댓글에다가 언제 라이브 하는 게 좋은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이 좋으신지 아니면 밤이 좋으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다음 주에 일단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라이브 일정은 다시 한번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선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